아름다움의 비밀. 이 소단원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표현들을 살려 주역 요소와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리. 우리는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대상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대개 점선면, 색과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조화와 통일, 변화 등의 질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연 속에서는 어떤 아름다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아름다움의 질서와 원리를 발견해 봅시다. 아래 보시면 수천만 습지가 있습니다. 수천시의 해안 하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2003년부터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죠. 엄청난 갈대밭에 광활한 갯벌까지 드러내며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특히 S자 모양의 만국을 그리는 물길과 그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갈대밭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탐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갯벌에서 펼쳐지는 성향의 색채는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로 가보실게요. 맨 첫 번째 작품 오가키 미요코의 은하수입니다. 사람의 형상 안에 수많은 빛의 점을 형태로 심었는데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이라는 소재를 주로 다루는 일본 조각가 오가키 미요코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인간 형상의 조각상으로 여기에는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죠. 그 안에는 광원이 심어져 있어서 불이 들어오는 수천 개의 구멍 틈새로 빛이 새어나와 은하수처럼 빛이 납니다. 인간의 몸이 마치 하나의 오줌과 같다는 운유적인 표현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작품 보실게요. 블로게스 스튜디오의 음조 변화. 다채로운 색으로 제작된 1141개의 선이 반투명한 느낌의 3차원 회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쇠사슬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볼 체인이 천장에 매달린 타원형의 고리 모양 강철빔에서 드라마틱하게 내려오다가 다시 새로운 경로를 따라 하늘을 향해 두 개의 패턴과 색채로 된 뼈대를 이루었죠.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작품은 빛 반사 그리고 색채의 미학을 증폭시켜 공공공간의 시각적 스펙터클과 물리적 감각을 창조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게요. 표현의 출발, 조형 요소. 미술에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본 요소들을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조형 요소에는 점, 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재질감 등이 있죠. 현대미술에서는 빛과 소리도 중요한 조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지용호의 물소머리 보실게요. 폐타이어를 이용해 동물의 모양을 표현했는데요. 재료의 재질감이 잘 느껴지죠. 지용호 작가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먼저 철과 스티로폼 등으로 기본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폐타이어를 겹겹이 붙여 동물의 역동적인 근육을 표현하였죠. 이러한 제작 방법은 전통적인 소조기법과 유사합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조형 원리. 조형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작품에서 주제의 특징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조형 요소들이 통일과 변화, 균형과 비례 등의 조형 원리에 따라 잘 조직되어야 하죠. 옆에 있는 안규철의 식물의 시간 2 보실게요. 화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허공에서 다른 것들과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며 느리게 잎사귀들을 키우는데요. 이 식물들이 자라는 15개 화분을 모빌 작품처럼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이죠. 서로의 무게와 위치에 의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식물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움직임 속에 있죠. 하나는 정해진 높이에서 궤도를 회전하는 수평적인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는 수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작품 보실게요. 앙소르의 가면으로 둘러싸인 예술의 초상. 왜곡된 얼굴들 속에서 화가의 얼굴이 강조되어 보이는데요. 벨기에의 표현주의 화가 앙소르는 가면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해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다소 기괴해 보이는 수많은 가면들 사이에 화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어 이를 강조한 건데요. 이처럼 전체 속에서 특정한 요소를 부각하거나 시선을 집중시켜 강조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조형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구분주의 벅찬 출근 보실게요. 출근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바쁘게 뛰어가는 모습을 긴 목과 팔다리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과장하고 풍자의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담아낸 구본주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시간에 쫓겨 뛰어가는 회사원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자세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종묘 영년전입니다. 좌우대칭 구조가 안정감을 이루고 있죠. 종묘는 조선 왕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 영년전은 종묘의 일부로 정전의 서북쪽 자리에 잡고 있는데요. 17세기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목적에 맞게 구조와 장식, 색 등이 간결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네요. 그 옆에 학습 노트 보시면은 조형 원리가 있죠. 조형 원리는 통일과 변화, 균형과 비례, 강조와 대비, 동세와 율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2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조형요소와 원리의 활용. 조형요소와 원리는 작품의 표현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적용되어집니다. 작품에 따라 그 표현 효과를 돋보이게 하는 조형요소와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제의 표현에 적합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선택하여 표현해 봅시다. 그 아래 훅이라는 이민경 외 학생의 작품을 보실게요. 시각적 재미를 주기 위해 인물의 크기를 대비시켜 본 거죠. 착시의 원리를 이용한 사진으로 손바닥 위에 있는 사람을 입으로 불어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장면을 재미있게 연출한 거죠. 원근법을 이용해 인물의 크기를 대비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정물소묘 작품이 있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의 싱그러움을 명암과 질감으로 표현해냈는데요. 유리병에 담긴 꽃을 그린 연필화입니다. 반짝이는 겉면, 투명하게 비치는 유리의 성질과 질감, 연필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죠. 주변 사물을 이용해 조형의 소재로 삼은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작품, 장누리 학생의 꽃작품 보실게요. 선과 면이라는 조형 요소와 색채 대비를 활용해 꽃과 꽃술의 형상을 표현한 작품이죠. 꽃술의 형태와 색이 꽃잎과 대비되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요란한 학교 생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청소 시간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움직임이 두드러지도록 동세를 강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생활 가운데 만화의 형식을 빌려 재밌게 표현한 것으로 인물의 표정과 행동, 대사 등을 통해 상황을 과장하고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하였죠. 자, 그럼 학습지 계속 보시겠습니다.